혈액순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길이나 상하수도가 막히면 도시는 혼란에 빠지듯 우리 몸에서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정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치료의사 외과 전문의 강병완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다리의 정맥은 중력에 반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정맥 안에는 역류 방지 밸브 역할을 하는 판막이 일정 간격으로 존재해서 혈액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어 유전적 요인, 노화, 임신, 비만, 장시간 서 있는 직업,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정맥 판막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인 혈액이 정맥 내 압력을 높이고 결국 정맥이 점점 늘어나면서 피부 겉으로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주로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첫째는 정맥 판막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과 판막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힘이 떨어지고 그 결과 혈액이 다시 다리 쪽에 고이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둘째는 누적된 생활 습관입니다. 중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등이 반복되면서 정맥 기능이 서서히 약화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교사, 요리사, 판매직 종사자분들 사이에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셋째는 호르몬과 체중 변화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정맥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체중 증가도 정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년층은 정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적인 만성질환이 하지정맥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경우 동맥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신적인 혈관 압력이 높아진 상태가 정맥순환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하체 혈류 정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맥 내 압력 상승이 쉽게 유발되어 하지정맥류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벽과 말초신경에 손상을 주는 질환입니다. 정맥벽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조직 회복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하지정맥류가 더 쉽게 진행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상처 회복이 늦기 때문에 정맥류로 인한 피부염이나 궤양이 생겼을 때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정맥류가 직접적으로 심장 기능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즉 심장에서 돌아오는 혈액이 흐르는 길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말초 정맥 순환의 문제이지 심장 자체의 기능 이상과는 구분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장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해 다리 쪽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신순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간접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심장에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심부전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지정맥류가 심해져서 혈전이 생기면 그 혈전이 심부정맥이나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단순히 다리의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전신순환 건강의 일부로 보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맥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 몸은 다양한 불편한 신호를 보내면서 이상을 알려줍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반복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심해지는 경우에는 정맥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의 무거움, 부종, 당기는 듯한 통증, 터질 듯한 통증, 저림, 경련 등의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오후나 저녁이 될수록 심해지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리를 높이면 완화된다면 정맥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맥이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퍼진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에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외관상 변화 없이 피로감만 있다가 점점 정맥이 확장되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진행되면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가려움증, 만성 피부염, 정맥성 궤양 등으로 악화될 수 있고 정맥 안에 혈전이 생겨 통증이나 열감을 동반한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정맥 기능이 약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적 소인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 중 한 명이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가 질환을 가질 확률이 약 50%, 그리고 양쪽 부모 모두가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면 자녀의 발병 위험은 8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지정맥류가 단순히 생활습관이나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정맥벽이 약하게 태어나거나 정맥 판막의 구조가 취약한 경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맥류가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위험 요인을 알고 있다면 젊은 나이부터 정맥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적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발병을 늦추거나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오래되면 정맥벽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재성 정맥염, 즉 얕은 정맥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건데요. 이때는 다리가 붉어지고 열감과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합병증이 바로 피부 궤양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진행되면 정맥 내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혈액이 말초에 고이게 되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떨어지고 피부 조직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검게 착색되고 점차 딱딱해지며 결국 상처가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만성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 안쪽에 자주 생기며 통증과 불편감이 크고 치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은 하지정맥류가 심한 경우 간접적으로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맥류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혈류 정체와 혈관 손상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어
정맥 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혈전이 발생하면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며 드물게는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 밖으로 정맥이 불룩 튀어나온 상태, 즉 돌출혈과는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돌출 정맥이 보인다는 것은 정맥 안에 판막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고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정맥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꼭 돌출혈관이 있다고 해서 병이 반드시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증상과 정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뉘며 어떤 분들은 겉으로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 보여도 통증이나 불편감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속으로 이미 정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돌출된 혈관이 보인다면 그 자체가 정맥 기능 이상을 알리는 신호인 만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나 예방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은 정맥 안에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하면서 정맥이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정맥 안에는 혈액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막이 약해지거나 망가지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다리 쪽으로 고이게 되고 정맥 내 압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런 압력이 오래 지속되면 정맥벽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늘어나고 꾸불꾸불해진 형태로 피부 겉으로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있어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맥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 변화가 눈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에 푸르거나 보랏빛의 혈관이 돌출되거나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도드라진 핏줄은 단순한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맥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다리 붓기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맥 기능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증상도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리가 자주 무겁고 피곤하다 또는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당기거나 붓는다는 식의 가벼운 불편감을 주로 나타냅니다. 이때는 겉으로 혈관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면 푸르거나 보랏빛의 혈관이 거미줄처럼 얕게 보이거나 혹은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당김, 저림, 쥐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더 진행되면 정맥 내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가려움증이나 염증, 심할 경우 딱딱한 피부 변화나 피부 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궤양은 한번 생기면 잘 아물지 않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상이 약하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치유를 생각을 하십니다. 아직 별로 아프지도 않고 핏줄도 살짝 보이는 정도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지정맥류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 판막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보다는 서서히 더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는 일을 하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점점 혈관이 더 확장되고 통증이나 부종, 쥐가 나는 증상, 심하면 피부 착색이나 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압박 스타킹 착용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가볍다고 해도 기다리면 낫겠지 하기보다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은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증상이지만 이것이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 질환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다리의 피로감은 보통 오랜 시간 서 있거나 활동량이 많았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면 금세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단순 피로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가 무겁고 당기거나 저리는 느낌, 저녁이 될수록 더 심해지는 통증, 그리고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불편해서 잠을 설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나 실핏줄처럼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피부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 변화도 하지정맥류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리를 들어 올리면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정맥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순한 근육 피로로는 외관상 변화가 없고 휴식을 취하면 바로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 기능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을 개선하며 꾸준히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난 정맥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고장난 정맥으로 더 이상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레이저, 고주파, 혈관 경화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쉽고 간단하게 하지정맥류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맥이 잘 막히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은 정맥 절제술입니다. 이 방법은 고장난 정맥을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고장난 정맥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다 보니 재발의 가능성이 적지만 크기가 작거나 피부에서 깊숙이 위치한 정맥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자마다 정맥의 크기나 깊이, 주행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정맥 상태에 따라 가장 알맞는 방법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치료와 혈관 경화요법은 모두 손상된 정맥을 막아 혈류를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사용되는 기술과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레이저 치료는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문제 있는 정맥의 안쪽으로 가느다란 레이저 섬유를 삽입해 고열을 전달함으로써 정맥벽을 안쪽에서 찢어서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혈관을 실제로 고온으로 소작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굵고 깊은 주된 정맥에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요즘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혈관 경화요법은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 혈관 안에 경화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점차 막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통 피부 가까이에 있는 얇고 가느다란 실핏줄이나 거미줄 정맥에 적용하며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혈관이 많거나 미용적인 이유로 시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임신 중에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산부의 약 30에서 40%가 정맥류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호르몬 변화와 자궁의 압박, 혈액량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관벽이 느슨해지고 정맥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며 커진 자궁이 골반과 하체 정맥을 눌러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붓고 정맥이 튀어나오거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치료는 무조건적인 시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를 피하고 다리를 자주 높이 올려주는 것 같은 생활 습관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시술이나 약물 치료는 출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출산 후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맥류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초음파 검사 후 본격적인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한번 치료했다고 해서 평생 재발이 100% 없는 질환은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정맥 기능이 약한 체질이거나 생활 습관, 직업적 요인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부위에서 다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발이라는 것이 치료한 혈관이 다시 열린다라는 뜻이기보다 기존에 멀쩡했던 다른 정맥에서 새로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 이후에도 몇 가지 생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꾸준히 착용하면 정맥 압력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틈틈이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걷기 운동,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쉬는 습관 등도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정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일정 간격으로 검진을 받으면 재발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젊은 분들 중에서도 하지정맥류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역류하고 그로 인해 정맥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 즉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하지정맥류 병력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비만, 잦은 다리 꼬기, 그리고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호르몬 변화도 정맥에 부담을 줘서 조기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붓거나 저녁이 되면 불편감이 심해진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지정맥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정맥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벽과 정맥 내 판막에 영향을 줘서 정맥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정맥이 탄력을 잃고 늘어나기 쉬워지며 정맥 안에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르몬 영향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은 가족력이나 직업적인 요인까지 겹친다면 조기에 정맥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체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주는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다리 근육의 펌프 기능을 강화시켜 정맥 순환을 돕고 정맥 내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리한 하체 근력 운동이나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리는 고강도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 데드리프트, 역도처럼 복압을 크게 높이는 운동은 오히려 정맥 내 압력을 상승시켜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의 종류와 강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긴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리 꼬는 자세 하나만으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 장시간 서 있는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그 자체가 정맥류를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다리의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하고 자주 자세를 바꾸며 다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할 경우 중간중간 가볍게 종아리를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인 요인이 큰 질환입니다. 실제로 부모 중 한 명이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면
자녀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양쪽 부모 모두에게서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자녀의 발병 위험이 80% 이상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도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은 정맥벽이나 판막이 약하게 태어나는 경향을 물려줄 뿐이고 이 상태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하지정맥류 병맥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예방적인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에는 틈틈이 다리를 움직이고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스트레칭 해주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이나 휴식 시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고 누워있는 습관도 정맥의 압력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도 정맥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 습관도 중요한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황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비타민C,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들이 정맥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짜고 기름진 음식, 과도한 카페인, 음주는 혈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정맥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만일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